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차입니다. 제가 갑자기 정말 예정에도 없던 차를 구매하게 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볼트 EV를 판매하고 좋은 분께 보내드리고 나서 이번에 새롭게 가져오게 된 제 차 아이오닉 5를 소개합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차예요. 좀 전에 차를 이제 받았고 정말 탄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차를 받자마자 차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행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3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지금 뭐 비닐도 아무것도 안 뗀 상태로 진짜 완전 새 차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딱 요 모습의 차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구매한 차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이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일단 옵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옵션은 이 비전 루프, 위쪽에 보이시는 일명 파노라마 루프라고도 이야기하죠. 비전 루프만 추가했어요. 사실 제가 계약을 하고 곧바로 차를 받게 된 건데요. 이렇게 빨리 차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차가 취소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문을 한 대로 제작이 들어가서 나온 차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취소를 하셔서 그 차를 이제 제가 잡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곧바로 차를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지금 주문하면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실제로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 선에서 옵션 타협을 하게 된다면 차를 바로 출고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보조금이 남아있는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해서 차를 출고하시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외장 컬러는 아틀라스 화이트 컬러고요. 실내는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테라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좀 더 옵션을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출고가 가능한 재고차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네요. 일단 차가 출고돼서 요즘은 이제 탁송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탁송기사가 차를 배달해주는 방법 말고는 출고장에 직접 가거나 혹은 공장에 가서 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직접 가서 받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차를 받게 되었어요. 탁송기사가 차를 이제 캐리어에서 내려서 인수증 사인과 함께 차키를 주시고요. 이렇게 차키는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오닉 5의 차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원래 버튼 2개가 더 있어야 되죠. 이 원격 주차 기능 때문에 버튼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이 차키에서 약간 아쉬움이긴 해요. 저도 사실 그 옵션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그게 들어간 차는 또 재고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차체 곳곳에 보시면 뭐 온데다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혹시나 이런 몰딩류들의 상처가 날까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스티커가 붙어 있죠. 휠하우스, 휠 아치 부분에도 온통 다 이게 스티커들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다 떼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잡이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런 스커트 부분에도 장식류들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떼는 것도 분명히 일일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온데다 스티커가 붙어 있죠. 비필러 부분에도 이거 다 스티커입니다. 하얗게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이드미러 옵션은 넣지 않았어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제외했고요. 아무래도 뭐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없는데 100만원 넘는 금액을 주고 추가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옵션이라서 그것도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A필러 부분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네, 휠은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행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좋은 19인치 휠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선택하니까 이 위에 비전 루프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볼트 탈 때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 위에 루프가 바디 컬러랑 똑같은 흰색이다 보니까 차체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루프가 흰 차를 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비전 루프를 선택하고자 이 프레스티지 등급을 고르게 되었고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프레스티지 초이스만 넣고 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블랙 컬러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할까도 고민해 봤는데 그건 또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게 그냥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요 등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뭐 인수해서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검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바꿔주는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검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좀 둘러보겠습니다. 도장면 자체는 뭐 아무래도 먼지가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좀 거친 표면인데 유리막 작업을 한번 해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세차는 분명히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헤드램프는 상당히 예쁘죠. 또렷하게 생겨 있어요. 픽셀 타입의 헤드램프고 프로젝션 타입 렌즈가 들어간 사양이에요. 외관 자체는 뭐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더니 차가 굉장히 커 보이고 볼륨감 있고 예쁩니다.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컬러가 이 아틀라스 화이트와 갤럭틱 그레이 메탈릭이었는데요. 갤럭틱 그레이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놓고 저울질 하다가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이버 그레이나 뭐 다른 컬러 골드 매트 같은 좀 더 화려한 컬러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왠지 조금 보다 보면 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무난하게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컬러를 고르게 되었네요. 충전구도 지금 비닐이 붙어있네요. 이것도 떼야 될 텐데 네, 충전구는 이렇게 열리고요. 버튼 누르면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은 문을 연 상태에서는 지금 튀어나와 있고요. 잠그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를 처음 받으면 정말 비닐이 너무 많아요. 이거 현대차는 비닐 떼는 것도 정말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떼나 싶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외관은 둘러봤으니까 실내도 한번 볼까요? 실내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출고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찍게 되네요. 또 영광스럽게. 실내는 테라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어요. 보시면 대시보드 부분이 약간 연한 갈색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시트는 그레이톤 시트입니다. 실내에도 정말 비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긴 좋은데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비닐 제거하느라 시간이 다 갈 것 같긴 하네요. 좀 더 넓은 화각에서 보여드리고자 뒤쪽에서 찍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는 시승회에서 이미 뭐 본 적은 있지만 사실 테라 브라운 컬러는 제가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왠지 좀 끌렸어요. 요거랑 그 다크 페블 그레이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할까 요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둘 중에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 테라 브라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온통 다 비닐이죠. 아직 아무것도 떼지 않아 가지고 아래쪽에도 또 이렇게 비닐이 가득합니다.
이거 언제 닿대나 고민이긴 하네요. 2열 시트도 등받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네, 시트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하느라 잘 안 되는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 뭐 아이가 있거나 패밀리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에 관련된 옵션들은 다 넣지 않았어요. 컴포트 관련된 옵션들은 뺐기 때문에 열선 시트라던가 혹은 이 햇빛 가리개 블라인드 옵션들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블라인드 옵션이 없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열선이 없는 건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열선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싱글족 혹은 뭐 혼자 둘이 정도 타고 다니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USB 충전 단자는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보스 스피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서 불빛이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세게 닫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닫으면 잘 안 닫히는 새 차라서 아직 이 도어 압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공기압이 순정 공기압이 34 사이로 돼 있는데 계기판에 시동을 걸고 한번 보면 거의 40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0 사이가 들어가 있죠. 공기압 같은 건 그래도 좀 순정 출고 네, 규격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에서 규정한 수치가 34인데 현대에서 40을 넣고 출고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어쩐지 승차감이 좀 통통 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공기압도 한번 조절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고요. 네, 기본 출고 지급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좌석만 급하게 이제 매트를 깔고 나서 시운전을 해보려고 앞에만 매트를 깔았고요. 그러느라 요걸 뜯었는데 요 안에는 이렇게 매트가 들어 있고요. 네, 순정 매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코일 매트를 꼭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2의 커넥터가 있죠. 정말 중요한 녀석이죠. 전 사실 아이오닉 산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V2의 커넥터를 통해서 바깥에서 뭔가 아웃도어 활동을 해보고 나서 진짜 큰 매력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쉽게도 실내 V2L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들어간 차가 없기도 하고 제가 실내에서는 V2L을 쓸 일이 없겠지라고 나름 위안하면서 네, 실내 V2L은 없는 차로 출고를 했어요. 지금 풀옵션에서 빠진 옵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트렁크 네트가 들어있고요. 취급 설명서 매뉴얼이 있고, 요것도 네, 매뉴얼인 것 같죠.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차량 등록증을 여기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각대 번호판 카드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이런 게 들어있구나. 좋네요. 밑에 문구도 써있어요. You don't drive electric, you live electric. 근데 이게 현대가 정식으로 밀고 있는 멘트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런 모토가 있다는 걸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직 번호판도 사실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등록하게 되면서 번호판 달 때 이 카드를 써야겠네요. 매뉴얼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저도 뭐 아무리 차를 좋아하고 맨날 새 차를 타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차 구매하시면 꼭 매뉴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닥 부분에는 네, 공간이 넓진 않아요. 여기가 아마 전기 관련된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타이어 모빌리티 킷이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펑처가 나면 이걸 활용해서 떼우면 되고, 지금 공기압도 어차피 한번 봐야 돼서 얘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밑에 벨크로가 너무 세게 붙어 있네요. 이걸 이렇게까지 세게 붙일 이유가 있나? 진짜 힘들게 뺐습니다. 네, 뭐 어디 고장 난 거 아니겠죠?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견인고리 공구와 또 타이어를 떼울 수 있는 약품, 그리고 공기압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힘들어. 네,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버튼으로 닫을 수 있고, 번호판 등도 LED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뒷모습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땐 예쁩니다.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전기차 이번에 구매하면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 물론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도 요즘 너무 좋죠. 아이오닉 5 뿐만 아니라 EV6나 뭐 모델 3Y 그리고 GV60까지 정말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예정이지만 저는 충분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 한층 더 이 정숙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유리 뿐만 아니라 뒷유리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오닉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비닐을 다 언제 떼지?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하거나 뭐 차박을 할 때에도 정말 편하게 누워서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닛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처음 열어봅니다. 진짜 영상 찍으면서 처음 해보는 걸 다 해보네요. 보닛을 열면 네, 다행히도 가스식 리프트가 있고, 불법 침입자 낙엽이 있네요. 빼주고, 보닛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당연히 교환이나 사고의 흔적은 없겠죠. 요런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볼트가 풀린 적이 있는지, 네,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뭔가 수리를 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요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없겠죠. 그리고 프렁크 공간은 네, 제 차는 4륜구동 모델이라서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작은 짐들 정도를 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열면 이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곳이고요. 나중에 필터 교체할 때 이쪽 열어서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2V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프렁크에는 뭐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커버가 왜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커버가 없을 경우에 여기에 뭔가 짐을 넣었을 때 이런 전자장치 혹은 뭐 기계장치들로 짐이 삐져나올 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커버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 커버를 달고 또 이 보닛 쪽에 또 고무 몰딩을 넣어서 차음 차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또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는 이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앞에도 모터가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방음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4륜구동 차라서 있네요, 다행히.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은 이 부분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비닐이 있지만 여기에도 이제 충전을 할 때 인디케이터가 돼서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차를 정말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약간 정신이 없기는 해요. 뭘 또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아이오닉 5 처음 사면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첫 차 혹은 뭐 새 차를 구매하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받게 되실 거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됐죠.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컴포트 타이어입니다. 사이즈는 255 사이즈가 들어가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뭐 차체나 중량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넣을 법한 그런 크기이긴 하죠. 사이드 라인도 개인적으로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고요. 잘 산 것 같습니다. 양품이네요. 네, 뭐 큰 도장 불량이나 이런 건 지금은 일단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아주 자세히 보면 요런 부분, 이제 C필러 떨어지는 부분에 이 틈새 부분을 보면 약간의 이게 도장 불량인가 싶은, 어딘가 살짝 아쉬운 느낌의 이 마감이 보이는 곳이 있긴 한데요. 이런 곳까지 좀 더 신경 써준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정도는 남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 있는 모 차량을 보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뭐 아주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 감안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마음에 들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차를 둘러보고 있는데 인수를 할 생각입니다. 인수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임시번호판 상태이긴 하지만 인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차가 4륜구동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배지죠. H트랙 레터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차를 산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비전 루프. 네, 아이오닉 5의 진짜 큰 매력입니다. 비전 루프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아이오닉 5 시승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라 저도 요건 꼭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넣고 출고를 하게 됐고요. 블라인드 통해서 네,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어요. 전동식으로 닫히고 또 열 수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것들도 모두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제가 바퀴를 이만큼 돌렸다는 게 네, 보여지는데 이런 건 또 의외로 센스 있게 잘 해놨네요. 아이오닉 칭찬해. 네, 제 차니까 칭찬해줘야 되겠죠. 실내 V2L은 옵션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원래 이제 V2L 단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비닐 떼러 가야지. 이걸 다 언제 뗄까요? 네, 비닐도 떼고 틴팅도 해야 되고 유리막 코팅을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트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빚더미에 앉아 봅니다. 네, 이따가 막걸리도 한번 뿌려줘야겠어요. 앞으로 아이오닉 5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매하실 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으로 영상 보시고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전운전하자.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